자, 수업 시작합니다. 26페이지 삐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 했는데, 뭐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하고 마찬가지로 각 단원에 골고루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극한 연속도 킬러가 나올 수 있고, 그죠? 미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적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단원에 어떤 문제들을 다 흡수하셔야 됩니다. 자, 26페이지 요거 작년 수능 문제죠. 21번입니다. 별표 하나 붙여놓고 지금 현재 수능에 나오는 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반드시 보면서 이해하셔야 되고, 얘들아 이거 정답률 2.5% 돼. 장난 아니죠. 21번 이거 작년에 약간 그거 줄까? 21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애들이 22번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22번이 제일 어렵잖아. 그래서 21번은 할만하겠네 라고 치고 들어갔다가 다 물먹었습니다. 여기서 작년 수능이 약간 불수능으로 나오는 바람에 21번도 어려웠죠. 그래서 작년이 좀 특이하게 원래는 13번, 14번, 15번 요 중에 객관식 킬러가 나오거든. 어려운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작년 수능은 13번, 14번, 15번 다 무난했어. 나중에 풀어보면 알 거야. 요 세 개가 원래는 이 중에 하나가 되게 우리 머리 아프게 해야 되거든. 근데 좀 무난했어, 다. 그러다 보니 21번, 22번 이거 원래는 얘는 좀 무난하고 얘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답률이 한 10% 정도 됐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정답률이 뭐 2, 3%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얘들이 무난하다 보니까 얘들 둘 다 어렵게 내버렸어. 알겠죠? 21번, 22번 둘 다 짜증나게 냈습니다. 까다롭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답률이 2.5%, 얘도 한 2%. 그러니까 얘는 안 건드려서 2%. 내가 보기엔 여기가 좀 더 쉬웠거든, 얘보다. 살짝 더 쉬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더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둘 다 킬러가 돼버렸다. 공교롭게도 21번, 22번 둘 다 킬러인데, 이제 얘들은 좀 무난하고. 그렇게 내버렸다. 그래서 약간씩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죠. 난이도라는 게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수능은 이것도 무난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까다롭게 나올 거야. 이 중에 한 두 개는 짜증나게 나올 거야. 특히 원래 15번이 굉장히 짜증나거든. 15번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데 올해는 좀 쉽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얘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보통 15번은 우리가 이제 수투가 나옵니다. 미분. 15번은 미분 나옵니다. 미분. 알겠지? 그리고 21번은 원래 이제 수원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꿔서 나왔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올해는 21번, 22번, 15번까지 싹 다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 정권도 약간 그래. 정권이나 이런 것도 약간 그런데. 자, 갑니다. 37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킬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먼저 갈게요. fx라는 3차 함수는 있는데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양수야. 최고차항 계수 양수. 이런 조건도 좀 중요하겠죠. 최고차항 계수 양수. 자, 그 다음에 t보다 작을 때는 그 3차 함수를 x축이 대칭했죠. 이게 뒤집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t보다 크거나 때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알겠니? 근데 요 함수가 연속이래. 끊기진 않았어. 우선은 연속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a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오더라도 요 극한이 존재한대. 요 극한. 있지? 근데 요거 딱 보면 요 동그라미 딱 쳐야 돼. 우극한이네? 좌극한 말고 우극한. 그지? 원래는 우리가 극한을 좌우를 보잖아? 필요 없어. 얘는 우극한만 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극한입니다. 우극한. 그게 존재를 하고 모든 a에 대해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다시 반복되는데 지금 이 우극한 값 방금 말한 존재한다는 그 우극한 값이 음수가 되는
그 존재하는 우극한 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은 자연수죠. 이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 집합이 이겁니다. 얘는 m 값이겠죠. m 값. 그지? 여기에 있는 이 원소들은 자연수 m의 집합이래. 그러면 당연히 얘도 둘은 m 값이겠죠. m 값.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g를 구해서 마이너스 5 함수값을 구해야 돼.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솔루션 1번입니다. 연속이라 그랬잖아. 아까 연속이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3차 함수가 연속인데 경계점에서만 연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t에서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ft와 좌극한 ft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ft는 제로입니다. 아, t라는 점은 0 되는 지점이구나.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얘들아 잘 봐리. x가 a의 오른쪽으로 가줬건 말이야. x 곱하기 x-2의 gx. 얘가 존재하죠. 근데 모든 a라며 그러면 요 a가 0일 때도 당연히 되고 2일 때도 돼야겠지. 얘들의 인수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도 존재하고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잖아. 얘들은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그건 미정계수입니다. 미정계수.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G0도 제로가 돼야 되겠지. 당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G2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당연한 거잖아. 존재한다니까. 됐죠? 아, 그러면 딱 보고 바로 알아야 돼. 아, 지금 어차피 GX도 fx로 만든 거죠.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아, 0하고 2하고 t 얘들은 x축과의 교점 0 되는 지점이니까 얘가 바로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그래프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일까?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개형을. 자, 갑니다. 우선은 x축과 교점이 3개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 중에 t가 있는데 t에서는 경계점이라서 t 왼쪽은 3차 함수를 x축에 대칭하고 t 오른쪽은 가만히 두시고 이런 거겠죠. 그러면 0이 어디고 2가 어디고 t가 어딜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3차 함수는 그려볼까? 여기서 t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당연히 이 점들입니다. 왜냐면 ft가 0이니까. 되겠지? 그러면 누가 t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보세요. 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t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 gx를 그린데 얘들아 요거는 fx고 3차 함수 fx고 gx는 t 오른쪽은 그대로 t 왼쪽은 마이너스 fx. 그러면 t 오른쪽은 그대로고 t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접어야죠. 이해갑니까? 지금 이 보라색이 gx입니다. 되니? 그러면 gx가 이렇게 된다면 저 조건을 만족할까? 여기 이 조건들을 만족하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됐죠. 얘들아 가는 아까 다 써먹었잖아. 이거 나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m의 오른쪽 자연수 대 x분의 x-2분의 gx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왜? 이거 두 개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요거 보면 자연수잖아. 그러면 여기 1 있고 여기 2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으면 되나? 3 이런 게 있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하지 1 봐봐. 얘들아 1에서 요 극한이 음수일까?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는 우극한 x 곱하기 x-2분의 gx 얘가 음수인가? 판단하면 요거 0 안 되죠? 그러면 1 넣으면 요거 음수죠.
되니?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지원 볼래? 얘들아, 지원도 1에서 함수값 음수죠. 됐니? 오, 이거 음수다. 양수다, 그지? 이거 양수잖아. 이거 음수 아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1 아니네? 2는 되나? 2. x가 2 오른쪽으로 가볼래? 그러면 x 곱하기 x-2인데 잘 생각해. 요 지금 gx가 2라는 점에서 근을 가지잖아. 그러면 gx가 있는데 얘가 x-2를 근으로 가지죠. 그러면 약분을 하고 2를 넣잖아.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2를 넣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양수입니다. 보이니? 이 오른쪽에서 양수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약분하고 요 값이 양수죠. 그럼 이것도 양수인데? 안 되죠. 이해가나? 되겠지. 다시 요 녀석의 값 봐봐. 이 오른쪽이야. 얘들아 우극한이야. 그러면 이 오른쪽 값이 지금 양수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하겠죠. 왜? g2가 0이었으니까. 알겠지? 그런 다음에 다시 대입했는데 이건 양수죠. 또 없네? 그럼 3인가? 요 사이에 있는 요 값인가?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방금 했잖아. 그지? 3 만약에 저기 있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3의 오른쪽으로 갈 때 x 곱하기 x-2분의 gx 얘를 봐도 이 값이 무조건 지금 양수죠. 3을 넣으면. 3 넣으면 0이잖아. 근데 얘도 양수 아니야? 3. 그쵸? 얘도 양수거든 지금. 이해가? 그러면 여기 어떤 자연수 값에서 무조건 다 양수지 않을까? 맞지? 왜냐면 얘가 지금 2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양수잖아. 근데 이 보라색 함수 값 봐봐. 다 양수죠. 그러면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고 계속 양수인데? 음수가 되는 잠수가 없다. 이해갑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럼 대체 언제야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빨리 잡아내야지 당연히 맞추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다가 우리는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 0하고 2가 여기 있겠죠, 근이. 근은 무조건 있어. 알겠니? 근데 요 2가 이 값이 t랑 같은 거야. 자, 이런 생각까지 오셔야 돼. 알겠죠? 뭐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이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볼래? 이번에는 t가 2인 거야.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제. 오른쪽은 그대로야. 요렇게 그대로거든. 근데 왼쪽이 접어 x축이 대칭. 이런 그래프가 gx가 만약에 됐잖아.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사이에 어떤 자연수들이 있어야 돼. 두 개가. 알겠지? 자, 우극한 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자연수가 우선은 여기 1 보이니? 1. 그 다음에 2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3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선 1 되니? x가 1 오른쪽으로 가는 x 곱하기 x-2분의 gx 요 값은 음수가 될까? 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여기 1 넣어봐래. 1 넣으면 여기 음수죠. 되니? 그 다음에 gx 값도 음수죠. 요것도 음수야. 되지? 그러면 이건 양수잖아. 안 돼. 1 안 돼. 이해갑니까? 그러면 2는 되나?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으로 가는 우극한 x 곱하기 x-2가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2에서 0 되는 지점을 가지죠. 그러면 gx는 우선 x-2를 가지고 있고 옆에 뭐가 더 있거든 이렇게. 됐니? 근데 우선은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고 2를 넣으니 요 녀석은 2가 되겠지.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야. 왜? 함수값이 음수잖아 지금. 2의 오른쪽 발에 얘들아 2의 우극한은 0보다 작죠. 됐지?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음수인 거야. 되니? 그러면 양분의 음이니까 이 값은 음수야. 오! 되네. 그래서 m값이 2가 되면 우선 여기서는 만족하죠. 됐습니까? 하나 더 있어야 돼. 얘들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누가 보여? 여기 3이 보인단 말이지. 3. 그래서 3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 리미트 x가 3에 우극한 x 곱하기 x-2분의 gx인데 우선은 3을 밑에 여기다 대입하면 양수가 되겠죠. 3 대입하면. 되겠니? 근데 g3은 음수네. 그래서 음수입니다. 오, 그러면 얘도 음수네.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두 개의 자연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됐죠? 그치? 쌤, 근데 여기 또 4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얘들아, 4까지 있으면 안 되죠? 4도 3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3하고 4까지 있으면 안 되죠. 두 개만 있어야 돼, 두 개만. 딱 두 개잖아. 띵띵. 아, 그러면 얘들아, 요점 뭐예요, 요점? 요점은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 아직. 요점을 쌤이 K라고 할게. 이 K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 녀석이 3보다 크고 K가 4가 되는 건 상관없어. 4가 되는 건 상관없이 흘러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렇게 돼서 얘가 4가 되더라도 그죠? 3이 여기 있고 4가 되더라도 4 오른쪽은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4에 우극하는 양수입니다. 알겠지? 요거까지 써줄까? 요래 되면 리미트 x가 4 오른쪽으로 가는 x 곱하기 x-2분의 gx. 그죠? 왜냐면 gx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거든.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4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우극한이니까 양수인 거야. 이제 얘도 양수죠. 그러면 얘는 양의 극한값을 가져. 그래서 4를 지나도 상관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됐죠? 자, 어쨌든 이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빨리빨리 잡아서 요 상황이구나.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그러면 얘들아 요 상황에서 지금 우극한 값이 음수가 되는 m은 2랑 3 두 개죠. 맞지? 2랑 3 두 개잖아.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게 이 둘 중에 누가 2고 누가 3이야. 그지? 그것이 또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g-1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g1 얘가 3일 때 알겠니?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가 두 개잖아. 이 두 개인데 요 녀석이 2고 요게 3일 때부터 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금 경계점 t는 2였디. 되겠지? t는 지금 2인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g-1은 어디 있는 거야? g-1은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왜냐면 얘가 2거든, 그지? 되겠지? 그래서 얘가 f-1의 부호 반대인 거. 얘가 2인 거야.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왼쪽에 있는 거죠. 이 왼쪽에. 그러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f1이죠. 그러면 2분의 7 f1이 3이 되겠지. 그래서 f1 값은 7분의 6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fx는 3차 함수야. 처음에 그 녀석. 알겠지? 처음에 그 3차 함수잖아. 이 흰색 말이야. 디딩딩.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근 두 개 있었지 않니? fx는 기본적으로 자 지금 t가 2거든. 그러면 f2가 0이고 f0도 0입니다. g0는 f0죠. 이해가십니까?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f0가 0고 f2가 0인 건 기본이죠. 그래서 3차 함수였잖아. 3차 함수니까 x가 인수고 x-2도 인수고 나머지 거는 모르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됐니?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ax 플러스 b를 알아내야 돼. 됐죠? 자, 갑니다. f-1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리고 f1 간데 f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7분의 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a-b가 3분의 2가 나오고 요거 넘기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들 둘을 더하잖아. 그러면 2a 값이 하여튼 2a, 얘들아 요거 두 개 더하면 양수 음수야. 오, 요거 더해봐봐. 음수죠. 맞지? 얘가 절대값이 더 크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2a 값이 0보다 작은데,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 그랬어. 알겠지? 문제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래서 틀린 거야. 아니라고. 알겠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럼 얘들 둘이 바꿔야 돼, 이제. 얘들 둘이 바꾼대. 부호, 요거 바꾼다. 그러면 G-1이 이번에는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2가 되는 거. 요 두 개 바꿨어.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고, 얘는 F1이 7분의 4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 아까처럼. 그죠? 그러면 fx는 역시 0하고 2는 근이니까 x랑 x-2 딱 두고 ax 플러스 b 딱 쓰고 이제 마지막 계산만 남은 겁니다. f-1은 3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3이고 f에 1 간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요 값이 7분의 4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a-b가 1이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분의 4고 그래서 두 개 더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퉁 더하면 2a 값이 7분의 3이고 그러면 a는 1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b 값은 a에다 1 빼면 되겠죠. b는 a에다 1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4분의 11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를 구해야 되냐? G-5를 구해야 되거든. G-5는 여기 있어. 그지? 그럼 마이너스 F-5를 구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 쓸게요. G-5를 구하라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F-5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고 부호 반대로 쓰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5 넣고 부호 반대로 5 쓰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7이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5 넣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5 곱하기 a가 14분의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4분의 15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4분의 11이야. 이렇게 됐나요? 그치? 그러면 35 곱하기 14분의 26이죠. 7, 5, 35, 7, 2, 14, 23 답은 65 답입니다. 정답률 2.5%. 오케이? 네. 가보자. 여기까지. 아,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 썩네요. 자, 이거. 알겠지? 됐지? 자, 이 문제는 결국에 핵심은 이거야. 연속이잖아. 그래서 좌우 값이 같고,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죠. 그러면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얘가 0이야. 요거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빨리 잡아내서 결국에는 계산까지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우리가 가는 상한선이 여기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하기 힘든 사람은 사진이라도 찍어놔. 답지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가. 그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많이 고민해봐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미분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미분 필요한 거 싹 정리해줄게. 오늘 내용이 좀 많을 거야. 자, 그거 넘어가면 뭐 미분이라는 파트의 내용이 잠깐 있죠. 책 있지? 예.
왜 혜린이가 안 오지? 야. 자, 미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듣고 필요하면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미분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얘가 미분의 정의입니다. 자, 델타는 변화량이야. 알겠죠? 함수가 요렇게 있거든. 근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변하는 거야. A에서 B까지 변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가 X 변화량, 얘가 Y 변화량이야. 알겠죠?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기울기잖아. 그치? 기울기죠. 얘가 이렇게 원래는 기울기인 거야. 됐지? 근데 그 X 변화량을 점점 적게 만드는 거야. 작게. 그치? X 변화량을 점점점 작게 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0으로. 알겠죠? 그러면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자체도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겠죠. 작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A의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겠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A라는 점,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할까? 이 점에서 미분값이라고 정의하고 얘를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죠. 접선의 기울기. 있지? 그래서 얘는 x는 a에서 뭐를 간다?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곤 합니다. 그렇죠? 얘가 미분이죠. 됐니? 그래서 표현이 얘들아 요거 좀 별로잖아. 이 표현 너무 별로지, 그지? 델타 별로잖아. 그래서 델타 x를 우리는 h라고 둡니다. h.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기로 하죠. 그죠? 되겠니? 얘가 바로 요 점이 a이고 요 점은 a 플러스 h일 때 이게 y 값의 변화량인 거야. 얘가. 그리고 이거는 x 값 변화량이잖아. h. 그죠? 됐고 아니면 이렇게도 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이번에는 요거를 x라 두고 얘를 요거를 a라 두고 얘는 x라고 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x-fa 얘가 바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뭐냐라고 물으면 순간 변화율이야. 그지? 어떤 함수가 변하거든? 얘들아, 함수가 변하잖아. 뚜두두두두두 변하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 얼마나 변했어? 라고 묻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미분이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얘들아, 혹시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걸리는 건 못 보지. 얘들아, 과속 단속 카메라 있지? 띠링띠링 하잖아, 계속. 아빠 속도 안 줄이고 계속 가잖아. 가다가 그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줄이죠. 줄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지? 아빠 차에 순간적인 속력을 측정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도로에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면 보여. 근데 위험하대. 보지 마라 얘들아. 가서 뭐 보고 있대. 말도 안 된대. 도로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간격에 선이 두 개 있어. 알겠니? 그래서 자동차가 이 아주 작은 간격의 선을 투둑 통과합니다. 앞바퀴가. 투둑 통과하죠. 그러면 굉장히 작은 구간 안에서 얘 위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작은 X 변화량분의 자동차 움직임, 자동차의 거리 변화를 계산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요 작은 간격 안에서 자동차 이동 거리가 두둑 됐을 때 그 속도를, 순간 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를 넘었네? 제한 속도를 넘었네? 그러면 그걸로 카메라를 찍는 거야. 알겠지? 카메라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밑에 선이 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미분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요거는 좀 중요하죠. 얘들아, 거기 있는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요런 말이 있죠. 자, 어떤 함수가 임의의 점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죠. 알겠니? 미분 가능이면 반드시 연속이야. 그죠? 우리는 끊겨있는 점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따지지 않아. 미분을 따지지 않아.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주어진 함수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미분계수, 미분값의 우극한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미분값의 좌극한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미분 가능성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미분 가능을 처리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의 100% 이렇게 나와. 쌤, 이렇게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내가 만들면 돼.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함수, x가 a보다 작을 때는 또 다른 함수, 이렇게 fx가 주어지죠. 되겠지? 그때 여기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부터 한다? 연속부터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a를 넣어. 우리 다항함수밖에 안 다뤄. 수투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a 넣으면 ga, 이게 우극한. 그 다음에 a, 이게 좌극한. 그래서 이게 연속이잖아. 알겠지? 좌우극한이 같으니까 연속이잖아. 쌤, 함수값은 왜 안 해요? 얘들아, 함수값은 왜 안 하지, 나 지금? 그냥 네가 안 한 거 아니야? 아, 내가 했어. 어디? 얘들아, 이거 등호 보여? 그지? 여기에 a를 넣잖아. 그러면 이 안에 함수값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이죠. 그럼 우리는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서 그래. 요거 미분해서 a 넣죠. 이게 바로 우미분계수. 오른쪽 함수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H'이 요게 좌미분계수죠. 요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수능에 나오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알겠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도함수, 함수를 미분하는 거 공식 뭐 모르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y는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미분하면 n 나가고 x의 n-1승.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상수잖아. 상수를 미분하면 0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냥 오지. 복사해 줄 수 있는데. 자, 근데 얘들아, 요것 좀 기억할래? y는 fx라는 함수의 n제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미분하면 하나 외우자. n 나가고 fx의 n-1제곱은 당연히 되겠고 여기 속미분을 반드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외우자. 가끔 나오죠. 수능에도.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함수가 f의 2x 플러스 1 이런 함수가 나왔어. 얘들아, 요건 미분하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했다 라고 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속미분을 반드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2를 곱한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 속미분 곱해야 돼. 속미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선의 기울, 접선의 방정식. 자, 바로 활용 넘어갈게요. 접선과 미분. 자, 이거 수능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는 그대로도 나와. 4번. 자, 첫 번째, 함수가 있고, y는 fx가 있고, 이 함수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이 점, a, fa라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섞어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죠? 되니 자, 어떻게 하시면 된다? 미분이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죠. 그지? 그래서 주어진 y는 함수를 미분해서 뭐를 넣자?
A를 대입해. 그러면 기울기. 그리고 요 점을 지나니까 x-a 플러스 fa 이렇게 해주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하나 더 하자. 얘들아, 만약에 요 접선하고 수직인의 구하래. 그럴 수도 있거든.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런 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수능이 다 난데?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 납니다. 알겠죠? 잠깐만. 꼭 이 색으로 하고 싶은데. 됐죠? 그러면 지나는 점은 똑같고 접선의 기울기만 수직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을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a) 분의 1 요게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똑같으니까 x-a에 플러스 fa 해주면 접선과 수직인 직선 나옵니다. 됐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이거 진짜 잊으면 안 된다.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와. 수능이에요. 곡선 바꿀 점에서 곡선이 근 접선. 자, 이것도 단독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곡선 밖에 점이 있어. 함수 위의 점이 아니죠. 방금은 함수 위의 점이었잖아. 그지?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바깥에 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긋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어도 되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됐니? 자, 요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접점을 T라고 잡죠. 기억. 접점을 잡아. 접점을 T,FT라 두고 둔다. 요게 바로 첫 번째 작업.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걸 대입했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걸려. 어떻게 하냐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그래야 바깥에서 그은 접선이 나오는 거야. 다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일치하죠. 그러면 저 점은 접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F'T,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T-A 분의 FT-B 요거랑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주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T 구하시면 돼. T 구하기. 요게 바로 두 번째 작업입니다. 됐지? 그러면 접점을 구한 거잖아. 이 접점을 구했으면 이제 접선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접선 구하기. 요렇게 세 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접선 구해서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한 번 더 해야 돼. 식을. 알겠지? 그냥 한 방에 끝내려면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로도 수능에 나옵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필기를 한 칠판 가득 한 번 더 할 겁니다. 필기 어딘가에 해놔래. 이거 모르면 수능 못 쳐요. A4지 줄까? A4지를 연습장이 있으신 분은 연습장에 쓰시면 좋고요. 당연히 A4지가 필요하신 분은 연습장 있네. 연습장 쓰면 되겠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 쓰세요. 자, 미분은 이거 모르고는 못 푼대, 얘들아. 지금부터 쫙 설명해 드리는 거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건 다 썼나? 지워도 되겠죠? 예. 갑니다. 1번. 3차 함수의 변곡점과 비율관계.
이거 모르면 수능 못 친대 얘들아. 진짜야. 알겠지? 수투에 조금 빡센 문제들은 이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 우선 첫 번째 3차 함수에 변곡점이라는 애가 있어. 아셔야 돼요. 원래 얘는 미적분에 나와. 하지만 알면 득이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수투에서도. 자, 갑니다. 3차 함수가 있잖아. 요 3차 함수를 보면 얘들아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죠? 2차가 되죠. 얘들아 2차 함수에는 축이 있다. 축. 그지? 얘들아 3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항상 양쪽이 대칭인 거야. 그지? 축이 있으면서.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거든.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었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는 거야. 알겠죠? 그때 우리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를 보면 여기 정중앙에 점이 하나 있죠? 대칭점. 이 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요 점이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걸 이제 A라고 할게. A. 근데 변곡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의 정중앙점, 중점입니다. 극대 극소로 이으면 정확하게 중점이 변곡점이 나와. 알겠지? 그 다음 변곡점에서 선을 꺼. 요렇게 선 끄잖아.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 당연히 또 중점이죠. 극대 극소처럼 똑같이 중점인데 심지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평행합니다. 그렇겠지? 왜? F'X의 대칭점이 변곡점이니까 양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를 쌤이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래서 첫 번째 변곡점은 극대 극소의 중점입니다. 극소의 중점. 자, 요 A가 변곡점이야. 요 변곡점 쓸게. 극대 극소의 중점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대칭점이라서 대칭하는 점들 BC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BC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다. 요 그림을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곡점은 F'X의 꼭지점이야. 축이 바로 F'X의 축 있죠? 축이 바로 변곡점의 X좌표야. 변곡점의 X좌표.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의 좌표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함수를 2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다. 라고 알아둬야 돼. 주어진 함수 F'X의 축이죠. 얘들아 F'X의 축이면 F'X가 최소가 되는 점이죠.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0인 점. 요게 바로 변곡점의 X좌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걸 가지고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시면 돼. 됐지? 함수가 나오잖아. 한 번 미분하재. 한 번 더 미분해. 그래서 0 되는 지점을 구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변곡점의 X좌표야. 그치? 아셔야 돼요. 자,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얘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율 관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뭐 많이 들어봤죠? 그걸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자,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요렇게 있잖아. 그지? 요렇게 있을 때, 자, 극대 보이시죠? 극대에서 X축에 평행하게 접선을 그을 거야. 요렇게 극대에서 접선을 그었죠. 그때 잘 기억해. 요 극대와 변곡점과 그 다음에 평행하게 선을 또 긋게 여기다가 자, 두 개가 평행해야 됩니다.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다면 요 극소와 여기 만나는 점 얘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알겠습니까? 다시 얘들아 요 점 있죠? 요 점의 좌표랑 변곡점이랑 극소랑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랑 얘 다 똑같은 간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거든. 얘가 등차를 이룹니다. 알겠죠? 요 네 개의 값이 요게 등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우잖아. 요거 몇 대 몇? 2대 1이라고 외우지. 외웠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1대 1대 1인 거야. 이제 변곡점도 알아야 돼. 그지? 어려운 문제 풀려면 변곡점 알아야 돼. 그래서 1대 1대 1이야, 원래는. 1대 1대 1인데,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만 보면 2대 1인 거죠, 이렇게. 되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잠깐만, 이거를 이쪽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쪽에 요 점 보여? 그 다음에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그래서 얘들도 똑같은 간격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도 왼쪽도 2대 1입니다. 1대 2 이렇게 되겠죠. 잘 써봐.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쫑야 큰일 나. 되겠지? 얘들아, 이 그림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 가지로 응용합니다. 이번에는 접선을 기울기가 0이 아니고 양수인 기울기를 하나 끌 거야. 보입니까? 그지? 그러면 반드시, 얘들아, 발이 여기서 내가 접선을 껐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만나는 점 딱 찍고 여기서 뭐를 꺼야 돼? 평행선을 그어야 돼. 평행선을 이렇게.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비율 관계를 만족해. 알겠죠? 그때 요 점 됐니? 그리고 변곡점 보입니까? 얘들이 전부 다 간격이 같다고. 알겠습니까? 이 점의 x좌표, 변곡점의 x좌표, 그 다음에 평행선이 만나는 x좌표,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점, 이게 전부 다 간격이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등차 수열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얘들이 등차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점, 변곡점.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점이 다 간격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또 외우잖아. 2대1. 이렇게 외우잖아. 그치? 여기서 2대1. 이렇게 외우죠. 그게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나요? 자, 이 그림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그려보자. 그래야 나왔을 때 눈에 보이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수이게 그을 겁니다. 요렇게. 요거 옛날에 수능에 많이 나왔죠. 자, 이번에 요렇게 그을 거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접점 보셔야 되고, 그 접선이 함수랑 만나는 점 보셔야 돼. 그리고 누굴 더 봐야 되죠? 변곡점. 그리고 평행한 접선이 만나는 점. 여기 하나 더 꺼야 돼. 싹 집에 가서 한번 싹 이쁘게 그려봐. 이렇게 하나 더 꺼야 돼. 그때 요거 하고 여기 변곡점 하고 호야야. 됐니? 그럼 저쪽도 하나 있네. 오요요요요. 그지? 내가 지금 찍은 이 점들이 다 간격이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요렇게 끌까. 그 다음에 요렇게 끊고 그 다음에 변곡점도 끊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안 같아 보이네요. 그림 좀 잘못 그려서. 그지? 요거 좀 많이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잘 그려봐. 그래서 여기 알파, 여기 이제 베타, 여기 감마, 여기 델타, 요까지 할게. 그죠? 그래서 요게 전부 다 등차입니다. 이렇게. 되겠니? 2대1을 외우지 마. 얘들아, 2대1을 외우는 게 안 좋아. 오케이? 오히려 그냥 간격이 같다는 것만 알면 돼. 중간에 변곡점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같은 간격이다라는 걸 알아두는 게 더 좋아.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또 이런 것도 돼. 봐봐. 우리 3차 함수 보면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있지? 극대구성 없는 애. 그지? 얘도 돼. 다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점이 있잖아. 그리고 얘들아 변곡점 어디 있노? 요 있다. 요.
요 안에 있대, 요. 되겠지? 그 다음에 평행선 끝과 이렇게 평행접선 하나 끝쳐, 이렇게. 그때 요점. 그 다음에 요점. 그 다음에 저기도 이렇게. 전부 다 X좌표가 등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여기 이제 X, 이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할게. 알파, 여기 이제 베타, 그 다음에 여기 감마, 그죠? 그지? 여기 델타. 이게 델타고. 감마, 델타. 여기는 이제 A, B, C, D, E. 그지?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요거 전부 다 등차입니다.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알아두는 게 응용할 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4차 함수 할게. 이번에 4차 함수도 조금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4차 함수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인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자,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모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내려가다가 여기서 변곡을 한번 치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 요거 보입니까? 그지? 얘는 여기서 변곡점이 두 번이야. 얘들아, 요것도 변곡점이고 요쪽에도 변곡점이거든. 그래서 4차 함수는 변곡점 따지지 말자. 알겠지? 4차 함수는 변곡점까지 따지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요 그림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접선을 꺼봐. 그러면 요 점이 접점이고 여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평행하게 접선을 껐어. 요 점. 요렇게 세 개 봅니다. 그렇지? 얘는 변곡점까지 보면 조금 헷갈려. 내가 다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요 점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대1입니다. 3대1. 이렇게. 요거 알아두시면 돼. 반대로도 해볼게. 얘들아, 반대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X축하고 평행선인 접선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끄면 되겠죠? 그때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쪽이 이번에는 1대3입니다. 반대니까, 이렇게. 요 그림 알아두시면 되고. 되겠지?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정말 잘 안 나오긴 한데 나 딱 한 번 봤는데 내려가다가 접선이 변곡점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0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 여긴 0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니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도 평행선을 그어야 돼.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 보이지? 그 다음에 요 평행선이 만나는 접점, 그 다음에 요거, 요 세 개. 요 세 개가 바로 여기 3대1입니다. 똑같죠? 단지 기울어져 있을 뿐 똑같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반대도 해볼까? 한 번만 더 하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자, 요 변곡점, 이렇게 꺾이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평행선을 딱 걷는 거야. 껐을 때, 요 점, 요 만나는 점하고 평행선의 접점하고 여기 접점하고 요게 딱딱딱딱 올렸을 때, 요게 바로 몇 대 몇? 이게 1대3이 되겠죠. 요까지. 됐니? 자, 이게 바로 수능심에 나오는 3차, 4차의 모든 비율 관계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얘들아, 앞으로 이거 접선이거든. 그 접선의 방정식에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그림 나오면 비율 관계 다 잡아내야 된디. 그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요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3번. 함수식 세우기.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3번입니다. 함수 식 세우기. 주어진 함수가 3차, 4차겠죠. 얘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질 때 식을 바로바로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이거 안 하면 막 연립하고 오만상 계산이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3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죠. 됐나요? 자, 주어진 fx가 있는데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점과 알파, 베타, 감마 세 점에서 만나고 있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알파 넣으면 저 함수 원래 이거잖아. 얘들아 생각해.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잘 봐. fx랑 mx 플러스 n 이렇게 는 했는 x가 알파, 베타, 감마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방정식이 돼. 오케이? 그래서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게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 요거 3개인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인수로 가지잖아. 되겠죠? 그래서 요 3개의 인수를 얘가 가지거든. 그래서 그걸 두고 이 직선을 다시 넘깁니다. 다시 넘겨. 다시 오른쪽으로. 그게 바로 완성형인 거야. 그래서 우리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문제에서 얘기해 줄 거거든.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두고 저 대상이 되는 직선을 오른쪽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저런 상황이 나오면 그냥 바로 보고 바로 하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입니다. 되나요? y는 mx 플러스 n하고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서 만나는데 베타는 접점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우리 접점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져야 되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 a 잡고 x-알파에 x-베타에 제곱 접하니까 그리고 mx 플러스 n 되겠죠. 됐지?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변곡점에서 접선이 나와. 알겠니? 얘들아 여기 변곡점 뭐야? 이 변곡점에서 접선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얘가 바로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알파입니다. 그러면 얘들 둘은 알파에서 무슨 근을 갖는다? 삼중근을 가져. 삼중근. 오케이? 잊지 말자. 이것도 많이 나온대.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가 최고차의 개수 a 세우고 x-알파의 세제곱이 돼야 돼. 삼중근.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변곡점에서 접선은 삼중근을 갖는다. 오케이? 그리고 mx 플러스 n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4차 함수씩 세워볼게요. 이렇게 4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4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공통접선을 가져. 아, 그럴 수 있겠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접점을 2개 가집니다. 4차랑.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배웠잖아. 접할 때는 중근. 그래서 우리의 fx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 a 세우고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둘 다 접점이니까. 그리고 저 직선은 무조건 그냥 더해만 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5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4차 함수에서 여기 변곡점이 하나 보이지?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때 요 점이 알파고 요 점이 베타다. 이런 상황도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볼래? 얘들아 알파는 접하면서 교차하죠. 얘들아 빠빠빠빠빠빠빠빠. 얘들아 우리 교점은 교차하잖아. 교점은 교차하죠. 접점은 접하지. 그지? 근데 얘는 접하면서 교차하죠. 얘가 그냥 교차하면 1차, 접하면 2차, 접하면서 교차해버리면 3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에서 3중근을 가져.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해갔니? 그래서 fx는 a 세워놓고 x-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직선은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나오잖아. 바로바로 이래 둬야 된디. 딴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미분 활용을 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체력이 있으셔야 미분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 활용은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접선 했죠? 접선의 방정식과 미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증가, 감소.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미분을 적용시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극대극소. 극대극소. 그 다음 네 번째, 함수의 그래프하고 미분. 다섯 번째, 방부등식. 함수의 방부등식과 미분. 마지막으로 속도, 가속도와 미분. 얘들아, 미분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이거 나오든 어디서 문제가 나오든 이건 모르면 안 돼. 다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한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겁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미분 파트는 어느 하나만 잘 안 나와. 섞어서 나와. 알겠지? 이걸 다, 물론 얘는 좀 독특한 애야. 요거는 좀 독특해. 요거 빼고 나머지는 같이 나와. 짬뽕해서. 그치?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기본 문제부터 할게요. 33페이지 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하면 되죠. 자, 풀어볼래요? 뭐, 나름 4점짜리입니다. 자, 4번입니다. 2024학년도 6평 11번입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y는 x제곱, 이차함수가 하나 있고 여기 아직 미지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있거든. 근데 문제 끝까지 읽었니? 주어진 직선과 이 이차함수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죠. 되니
요 직선하고 이차 함수가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바로 P라고 했습니다. 그때 원점하고 이 P를 이은 선하고 주어진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그때 PQ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솔루션 갑니다. 얘들아, 거리가 최소인 점이 뭐지? 거리가 최소인 점은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거리가 최소인 점은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얘랑 만나는 점, 즉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움직였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날 때 접할 때, 이 접할 때입니다. 알겠죠? 써놔. 얘들아, 기울기가 그지? 기울기 유지하면서 이동하여 접할 때인 거죠. 되니? 그러면 요 접선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얘 기울기랑 같은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기울기가 2t거든? 여기 있네요, 2t. 됐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 얘가 접할 때라고 했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2t일 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2x죠. 그 2x가 2t가 될 때, 요때가 바로 저 접점의 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x는 t가 되겠죠. 요 t가 바로 p의 x좌표죠.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p라는 점은 드러났죠? t, t 제곱입니다. p는 2차 함수 위에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q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O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OP라는 직선은 여기 있죠? 원점하고 얘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t가 되고 원점을 지나니까 x만 붙이면 되겠죠. 됐지? 그리고 누구랑 만난다고? y는 2tx-1과 만난다 그랬죠. 그럼 얘들 둘을 같다라고 두시면 되잖아. 교점을 구하라는 거지. 따라서 tx는 2tx-1이 되셔서 tx 값이 1이라서 x는 t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 t분의 1이 바로 뭐야? q의 무슨 좌표? x좌표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의 q는 t분의 1, t분의 1이고 y좌표는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죠.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래서 1입니다. 됐나요? 이게 q좌표. 자, 마지막 정리 보세요. 그래서 PQ 길이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네, PQ 길이는 P점의 좌표 알고 Q점의 좌표 아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이거. 그러면 T 빼기 T분의 1 제곱 T제곱 마이너스 1의 또 제곱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 간데 은근히 이런 마지막 계산이 어렵대.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T분의 루트 t-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래 되거든. 잘 봐. 얘들아 잡아. 나 지금 뭐 해야 돼? 뭐 하긴요? 계산해야 되죠. 근데 얘들아 분모에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 약분이 돼야 되죠. 이해가? 그러면 이 분자 안에 얘들아 루트 안에 이 안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야 돼? 누구를? 요 녀석이 이 안에서 뭔가가 바깥으로 나와서 얘랑 약분되는 그것. 얘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큰일 나.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이미 끝난 거야. 이거 너무 귀찮고 짜증나. 전개하지 마. 얘들아 이 안에 누구를 끄집어낸다고? 요거 제곱 말이야. 즉 1-t의 제곱 얘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하냐면 이거 계산하러 가면 이거 다 전개한대. 전개하면 조지는 거라. 알겠어? 이거 하나가 디테일한 건데 그래서 분자를 잘 보면 요거 있나? 요거 어디 있지? 잘 보면 요 안에 있디. 보여? 얘들아 요 안에 t-1의 제곱 있죠? t-1의 제곱 바깥으로 나오면 어차피 얘랑 인수가 똑같이 생겼잖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다?
여기도 t-1의 제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분자가, 자, 봐. 통분한다. 얘들아, 이거 통분한대. 그러면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이죠. 됐고,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1-t가 있고, 그럼 내가 여기서 t-1의 제곱, t-1의 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예? 내 혼자 되게 심각하지,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이래. 이거 정말 다 전개해. 미치겠어. 아니라고. 그지?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 t-1이 있잖아, 여기. 여기도 지금 t-1이 있지. 근데 바깥에 제곱이잖아. 그래서 t-1의 제곱이 루트가 붙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뭘로 나와? 절대값으로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t-1의 제곱이 루트가 붙어서 바깥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루트랑 제곱이니까 t-1의 절대값으로 나오고, 남은 걸 써볼까? 남은 거는 t제곱 당연히 남았겠죠, 분모에. 그 다음에 t-1을 갖고 갔거든. 그럼 t 플러스 1 남았죠. t 플러스 1의 제곱 남았죠. 얘도 t-1의 제곱 갖고 갔죠. t 플러스 1의 제곱은 남아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분모가 1-t인데 왜 1-t냐면 얘들아 문제 첫 번째 줄에 봐봐. t가 어디서 어디 사이야? 0과 1 사이죠. 그래서 얘가 음수인 거야. 됐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1-t가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약분이 될 거고 이제 1만 집어넣으면 돼. 오른쪽에 여기다가 말이야.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루트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2 루트 2가 답입니다. 알겠죠? 잠깐만 진짜 기억해. 이거 전개하면 조져. 알겠니? 이거 전개하면 계산 되게 전개하면 4차 나와. 4차를 통분해야 돼. 그리고 인수분해야 돼. 조립제법으로. 미친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결국 인마를 약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과 공통인수를 가지는 이 녀석과 똑같이 생긴 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요렇게가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내면 되잖아. 그 작업을 바로 해주시라고. 알겠지? 집에서 반드시 연습해봐. 생각보다 어려워.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